사색 당파 볼게요.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죠. 그래서 15세기 관학파가 집권을 하고 16세기에 살인파가 역사 전개에 등장을 하면서 결국은 정권을 잡아냅니다. 이렇게 살인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살인 안에서 다시 이제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이 처음 나뉘어지는 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요. 무슨 계기로? 을해당론을 계기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을해당론으로 동인과 서인이 나뉘어지더라.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을해를 이렇게 할게요. 서로 상대당을 보면서 야 네가 을해 나는 갑할 테니까 갑이 좋잖아요. 을이 안 좋고 그러니까 아 네가 을해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더라. 을해당론에서 아 네가 을해 네가 을해 서로 싸우다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더라. 여기 표를 보시면 사림은 처음에 의례당론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요. 동인은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져요. 근데 여기 북인에서는 또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쪽이었고 대북은 광해군을 지지하는 쪽이에요. 이렇게 소북과 대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서인은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고요. 노론이 메인스트림이죠. 노론은 다시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집니다. 동인부터 볼게요. 동인은 신진사림이 되고요. 대표자는 이황이 넘버 1, 조식이 넘버 2, 서경덕이 넘버 3가 돼요. 그래서 이황이 결국은 동인이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넘버 1인 이황이 남인이 되고 넘버 2인 조식이 북인 중에서도 대북, 넘버 3인 서경덕이 소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인은 영남학파라고 불려요. 왜? 동인의 대표자 이황이 경상도 예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던 학자예요, 이황이. 그래서 영남학파, 경상도 지역을 근거지로 했던 영남학파다, 동인은. 그리고 열심히 성리학 공부하면서 도덕성을 중시하는 그런 학자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왜 신진사림이었냐, 동인이? 동인의 홈그라운드가 경상도라고 했죠. 왕이 있는 한양과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정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림이다. 그래서 신진사림이 되는 거예요. 자, 동인 빅3는 이황, 조식, 서경덕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황은 경상도의 메인스트림 학자였어요. 메이저 학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사람 하면 이황과 이의를 떠올리잖아요. 이황과 이의. 뒤에서 다시 비교하면서 공부할 건데 이황과 이의가 동인과 서인의 대부예요. 이황이 동인의 대부, 이의는 서인의 대부예요. 그래서 이황과 이의가 동인과 서인의 대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동인의 대부가 이황이에요. 그 동인의 대부였던 이황이 이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니까 남인이 됩니다. 그래서 넘버 원이고요. 넘버 투는 조식이에요. 이 사람도 경남 출신이에요. 근데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할게요. 나이가 많아 이황이. 그러니까 고령인 나이가 많은 이황의 아침, 우리 아침을 조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을 챙겨주던 문화생이었어요. 조식이 그러니까 이황의 조식 챙겨주던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대부, 동인의 대부, 이황의 아침을 챙겨주니까 넘버 투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넘버 투는 북인 중에서도 대북파가 되더라. 서경덕은 개성 출신이에요. 북한 출신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서경덕에서 서경을 평양이잖아요. 서경이. 서경덕에서 서경을 보고 서경? 평양? 북한. 그래서 서경덕은 북한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 출신이 경상도 학파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밀리겠죠. 그래서 넘버 3예요. 서경덕이. 그래서 넘버 3였고 뒤에 소북파가 되더라. 서인 볼게요. 서인은 기성사림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대표자는 이이와 성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인의 대부가 이이였잖아요. 이이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는데 이이가 대부였으니까 노론이 되고요. 성혼은 소론이 됩니다. 그래서 서인은 기호학파라고 불려요. 그래서 기호학파가 뭐냐? 기는 경기도의 경기할 때 기예요. 그래서 경기도와 호는 충청도를 뜻해요. 그래서 호남 지방 하면 전라도잖아요. 그게 충청도의 남쪽이라서 전라도예요. 그래서 호가 충청도구나.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학파다. 서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인하면 이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의가 뭐예요? 제도개혁, 뭐 신만양병설, 수미법 이런 굉장히 많은 제도개혁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도개혁을 통해서 피폐한 백성 구제에 치중을 한 게 서인의 특징이에요. 좀 현실적이었거든요. 동인은 좀 공부만 하는 이상적이었고 그래서 이 서인의 홈그라운드 경기도와 충청도는 한양이랑 상대적으로 가깝죠. 경상도보다. 그러니까 정치에 좀 더 빨리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성사림이라고 불립니다. 동인은 경상도에 있어서 뒤늦게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신진사림이 되고 이제 기호학파인 서인은 기성사림이 된다. 서인은 경신왕국 때 남인 처벌 문제를 놓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가 돼요.
경신왕국의 특징이 뭐예요? 일당 전제화예요. 무슨 얘기냐? 붕당, 상대당을 인정하지 않고 싸그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경신왕국에서 서인이 집권하니까 그냥 남인 싸그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당이 없는 거야. 보통 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에서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리가 되더라. 참고로 서인의 비토하면 이이와 성혼이에요. 그래서 성혼과 이이는 서로 친구였어요. 굉장히 절친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둘이 이이한테 야 성혼과 어떤 사이야? 그러면 이이는 성혼을 보면서 이이와 나는 성혼을 했어. 이이는 이 사람 이런 얘기죠. 부인이 남편 부를 때 이이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성혼한 사이다. 결혼이 성사된 사이다. 그래서 이이와 성혼은 서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난 이 사람과 성혼했어. 성혼의 결혼이 성사됐어. 그래서 난 이이와 결혼했어. 이런 얘기죠. 이이와 성혼 이 말을 생각해서 아, 이이와 성혼은 굉장히 절친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이의 추천으로 성혼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서인의 넘버원은 동인의 넘버원 이황, 서인의 넘버원은 이이고 그래서 이이가 결국은 뒤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을 때 메이저인 노론이 됩니다. 넘버 투인 성혼은 소론이 되겠죠. 그럼 자, 서인은 경신왕국 때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동인은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지는데 언제 나뉘어지냐? 정철이 서인이에요. 서인이었던 정철이 건조이라는 거래요. 선조한테 세자책봉을 건의했는데 선조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내쳐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서인이 같이 다 날아가요. 그때 그러면 정권을 잡은 게 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인이 정권을 잡고 서인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벌할까? 어느 정도 강도로 처벌을 할까 할 때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져서 남인은 야 적당히 처벌하자 이 얘기고 북인은 좀 강해요. 그래서 아니야 싸그리 다 날려버리자. 이렇게 서인을 어떻게 처벌할까를 놓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거의 원인이 된 게 정철의 건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남인은 퇴계약파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남인의 대표자가 이황이었어요. 동인의 넘버원. 그래서 이황의 학통을 계승을 했고요. 정계보다는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웠어요. 경상도에 있으니까 정계 진출하는 것보다는 지방에서 영향력을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철, 이 서인에 대해서 서인에 대해서 좀 온건한 처벌을 주장을 한 거죠. 반면에 북인은 강경파로 강한 처벌을 주장을 했습니다. 북인 볼게요. 화담 혹은 남명학파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전에 넘버 2가 조식, 넘버 3가 서경덕이었잖아요. 근데 서경덕의 호가 화담이고 조식의 호가 남명조식이에요. 그래서 뭐 화담학파, 남명학파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북인은 뭐예요? 이 서인 처벌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하자 이걸 주장한 거예요. 남인은 온건한 처벌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북인의 특징이 절의를 중시해요. 절의라 함은 절개와 의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 절의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북인이 절의를 중시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할게요. 우리가 북인에 대해서 가장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는 건 그거예요. 광해군 때 북인이 집권을 해서 광해군의 대표적인 업적이 뭐예요? 중립외교잖아요. 청나라가 힘이 막 커지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기는 했지만 청나라와 명나라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고 중립외교를 펴므로써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이게 대원군의 외교 정책으로 굉장히 아직까지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인하면 이제 좀 중립외교를 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이렇게 부여할게요. 절의를 중시했다는 걸 북인은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절개와 의리를 굉장히 중시 여겼어요. 하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했다. 중립외교를 폈다는 게 명나라와의 의리보다는 중립외교를 택해서 청과 관계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선 북인이 굉장히 의리, 절개를 중시했지만 외교에 있어서는 이제 좀 유연하게 했다. 왜 유연하게 했냐? 나라를 위해서는 의리로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북인들은 절의를 중시했어. 왜? 그러니까 스토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중립외교를 펼 정도로 굉장히 유연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의를 굉장히 중시했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의리도 저버리고 중립외교를 택했구나.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시면 아, 절의를 중시한 뭐 사색당파 중에 어디냐 하면은 아, 북인, 아, 중립외교를 했지만 사람 간에는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북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의병장을 배출했습니다. 대표적인 의병장 정인홍과 곽재우가 있는데 이 의병장을 배출한 게 북인이에요.
둘 다 경상도 의병이죠. 그리고 경상도가 뭐예요? 임진왜란 들어왔을 때 부산을 통해서 가장 먼저 두드려 맞은 데고 거기서 일어났던 의병이 곽재우와 정인홍이에요. 근데 이 곽재우와 정인홍이 다 북인 출신입니다. 정인홍은 조식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병장을 배출한 사람이 북인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게요. 아까 전에 절의를 중시했는데 중립외교를 펼 수 있었던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는 의리도 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의리도 중립외교를 택함으로써 의리도 버릴 수 있어. 나라를 위해서는. 그래서 북인은 나라를 위해서는 절의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로 나라를 중시 여기는데 의병을 일으켜서 목숨 당연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스웩이 있는 사람이구나. 북인들은. 그래서 북인들은 절의를 중시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의리를 저버리고 중립외교를 택했고 그 정도로 나라를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의병을 일으켜서 목숨도 걸었다.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북인의 특징에 절의를 중시했고 의병장을 배출했다. 외우세요. 자, 북인은 광해군 때 집권을 했지만 인조반정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참고로 북인에는 대북과 소북이 있어요. 이렇게 분열이 된 거는 대북파는 동인의 넘버 2였던 조식학파예요. 임진왜란 때 의병장 배출했고 광해군을 추대했고 인조반정으로 몰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대북은 큰 북인이란 얘기고 둘이 나뉘어진 이유가 당시 영창대군 광해군에게 죽은 그 광해군의 동생이죠. 영창대군을 지지하면 소북파고 이 광해군을 지지하면은 대북파예요. 대북 큰 북인이죠. 아무래도 동생보다 큰 형인 광해군을 지지했으니까 대북파예요. 큰 형 광해군을 지지했기 때문에 대북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조식학파가 대북파거든요. 그래서 조식은 조숙한 동생인 영창대군보다 형인 광해군이 조숙하잖아요. 그래서 조숙한 형 광해군을 지지한 사람이 바로 조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북파는 넘버 3인 서경덕 학파더라. 자, 노론 볼게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진다고 그랬고 메인스트림인 노론은 이의 학통을 계승했다고 그랬죠. 서인의 핵심이 이였는데 그 이의 학통을 계승한 게 바로 노론이에요. 그래서 송시열 중심이고 제가 그래서 주기론 폈던 사람들 앞머리 글자 따면 서희장송, 서희장송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주기론. 그래서 서가 서경덕이고 서경덕은 북인이었는데 북인의 광해군 때 이후로 끊겼기 때문에 그 주기론, 현실적인 이 주기론의 특징을 이이가 이어받았고 이의 뒤를 이어서 예학의 아버지 김장생, 그 다음에 송시열 이렇게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노론의 이합통을 계승했고 송시열이 중심이 됐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노론은 이제 그 집권 세력이었기 때문에 집권 세력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도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굉장히 절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노론은 뒤에 다시 시파와 벽파로 다시 한번 집권 세력이 있으면 다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파와 벽파로 분리가 되더라. 자, 소로는 우계학파라고도 하고요. 우계는 성혼의 호예요. 그래서 성혼. 아까 전에 서인의 2명 하면은 이이와 성혼했다. 그래서 이이와 성혼이 친구라고 그랬죠. 이이가 서인의 메이저, 성혼은 서인의 마이너이기 때문에 소론의 사상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학설에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로는 노론에 비해서 비주류잖아요. 이렇게 비주류면 아무래도 좀 포용적이에요. 보수적이기보다는 좀 진보적이게 되죠. 비주류는. 그리고 주류는 좀 보수적이 되고. 그래서 양명학, 노장사상도 수용을 하고요. 성리학 이해에 탄력적이었고 그래서 윤유의 학설도 좀 변호를 했습니다. 두둔을 했죠. 윤유는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의 학설도 두둔을 하게